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개념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아니면 학교 폭력을 안 당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우선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우선 이거 첫 번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럼 뭐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은 뭐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아니면 뭐 심리상담센터 방문하고 있으면 심리상담센터 방문하고 있는 내역, 그런 거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후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조치 결과, 그 다음에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내역, 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면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상해, 만약에 뭐 맞았다, 상대 학생으로부터 맞았다, 그럼 상해 진단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 행위, 즉 750조에 해당하는 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 들어서 755조 등을 청구 원인으로 해가지고 가해 학생 내지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두 가지 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두 번째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조치에서 당연히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해야지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서 많은 금액이 인용되겠죠. 왜냐면 조치가 센 만큼 그만큼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민사소송 청구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 조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의 조치 결과가 왜 또 중요하냐면, 한편으로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즉 교육청 국가기관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학교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 즉 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민사상 불법행위 하나가 이제 학교폭력의 범위가 이렇게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만약에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조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상대편에게 받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종이 한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조치 결과, 그 결과에 대한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모두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가해학생 나이가 뭐 가해학생 보통 이제 요게 판례에서 기준이 한 13세, 한 14세, 13세, 14세 정도 되는데, 가해학생이니까 뭐그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학생한테 직접 청구해도 되고,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당연히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 들어서 이제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럼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는지,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 당연히 엄중한 조치 내려지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등이므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그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받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만의 독특한 제도이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사건 역시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충족하는 변호사님 확인하시고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딸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